민주당 이제 8월 전당대회 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출마했다는 말씀은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서로 싸움은 많이 하지만 적어도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는 열일제치고 저 충성 법안으로 대통령 충성 맞추고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 혼자 그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바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뭐 법 통과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법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요? 공소유지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해괴한 조항들을 존치시키고, 그러니까 전에 추진했었던 법과 거의 똑같이 갈지, 그리고 진짜 공소 취소 권한을 줄지, 뭐 이런 거는 그 안에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관건을 이렇게 봅니다. 8월 전당 전에 할 거냐, 그 이후에 할 거냐, 민주당에서. 어떤 분은 전당대회 결과 모르니까 그 전에 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과연 그런 통일된 의견을 이 법안으로 인해서 표출할 만한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냐, 여기에는 제가 좀 의문을 가져요. 법 통과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다수 아닙니까? 근데 제 얘기는 민주당. 법안이 성안이 되냔 말이에요. 성안이 되는가? 예, 그 안에서 많이 싸울 듯해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렇군요. 우리 신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되고 그러면요. 저는 뭐 지금 잠실 저항운동보다 한 10배, 100배 강한 범국민 저항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무능한 야당이지만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야당이지만 똑똑한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거 수수방관 안 합니다. 예.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서도 저렇게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정치권의 각성을 지금 주고 있는 이 소셜 시티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이 사법 쿠데타를 그분들이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범국민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이 국민의힘은 그중에 그냥 하나일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제 역할을 그 국회의원 세비 받았으면 밥값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죠. 예. 그 특검법이 만일 통과되면 한동훈 의원이 그 거리에서 사법 내란에 대한 그 탄핵 운동을 지휘하겠군요. 원내 그 장외 다 같이 해야 된다. 원내는 능력이 없잖아 지금. 아니 원내에서도 왜 국회 마이크가 있어요. 아, 국회 마이크. 네, 국회 마이크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그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소셜 시티즌들의 그런 데 가서도 또 마이크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요번 이 6.3 선거가 15대 1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양적으로는 이겼지만 질적으로는 패한 선거 아니에요. 그 제1 원인이 이 공소취소 특검 강행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그 반대가 이게 들어오면서 반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엊그저께 이제 기자회견 했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그 지지율 있잖아요, 5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지금 유럽 그 여행 중인데 거기서도 또 막 그 엑스에 또 올리겠네. 그렇게 SNS 방어 정치 또 많이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자평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말과 그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일단 그거 들어보고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저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버리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그 본인도 2, 3일 정도 마음이 계속 그 상심을 했다는 그 표현을 할 정도로 아팠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국정 방향은 그대로 변치 않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부동산, 공소취소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뭐 서로 모순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권력 중독증이 지금 심해요. 권력 중독증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권력 중독으로 망가지는 이 속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1년 지나고 2년차 들어갈 때 저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국민들이 우리에 대한 경고다. 네. 그 경고 첫 번째가 공소취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 이게 그렇죠. 크게 보면 1위 2위인데 그거 개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그 오만하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김민석을 극찬하고 이제는 당대표를 해야 될 때다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정청래는 그 출국장에 못 나오게 하고 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 야, 이런 대단하죠? 걸로 보면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어떤 권력 정치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국민을 향해서는 뭐 죄송합니다. 하나 나는 부동산 정책 안 바꾸겠습니다. 공소취소 그냥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당 내에서는 선명한 내전의 신호탄을 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들이 하나씩 둘씩 벌어지고 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내전은 진짜 현실이에요. 6.25 전쟁은 너무 심한가? 근데 권력 내부에서 저렇게 대통령과 현 당임 대표가 그 육박전을 보듯이 싸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해서 국회에 들어왔던 이른바 108명의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추동을 해서 분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당이 새로 생겼죠. 분당까지 분당하기는 보시는구나. 예. 여당이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끼고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민주당 쪽에서도 8월 전당대회 이 정도로 대통령이 밀었는데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지금 이 순간 당원에서 못 이긴다는 거. 거기 제도가 보니까 당원 56, 대의원 14, 여론조사 30이래요. 그러니까 7대 3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새로 들어갔대요.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그걸 안전장치로 넣은지는 몰라도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박찬대 전 의원이 작년에 졌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미는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고 또 정청래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이긴 정청래가 되는 사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말씀 우리 신현대 듣기 전에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에서 김민석을 네. 내가 민다. 그리고 정청래는 안 되겠다라고 한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한 거랑 똑같아요.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지금 그 후에 전개되는 그 진짜 육탄전을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예.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그럼 이겼냐 졌냐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대단하죠? 예. 그래서 자, 이 뭐 노골적으로 이제 김민석 밀고 노골적으로 정청래 관둬라. 심지어 어저께죠. 네. 정청래 당대표를 그저 외국 가는 그 성남공항에 안 불렀. 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이 한동안 그렇게 미워했어도 출국장에 못 나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보자고요. 그 당시에 그 이준석을 쫓아내고 당에서 이준석을 찍어내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룰도 다 완전히 바꾸죠. 네. 예, 룰도 바꾸고 예, 그리고 출마 의사를 피력한 나경원, 안철수, 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다음에 여의도의 친윤 의원들이 조리돌림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경원은 떨어지고 네. 나가 떨어지고 안철수는 뭐 했지만 거의 그냥 그렇게 상태 해서 뭐 김장연대하고 김기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했는 줄 아세요? 저런 폭군이 어딨냐. 저런 폭군이
윤 대통령 뭐 그랬죠. 저런 폭군이 어딨냐. 저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어딨느냐. 예?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는요. 그래도 뭐 그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나섰죠.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 훨씬 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에요, 저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거는요. 정청래한테 너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너 나오면 죽어. 너 나오지 마. 그 얘기예요. 그거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김용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그렇죠. 지금 그 깜빵에서 나온 지 아직 그 보석으로 나왔는데 네. 대법원 판결 아직도 남은 그 김용. 그렇죠. 아침에 라디오에 나서 이랬어요. 정청래 대표 불출마를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그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다 겪은 사람이. 그런데 그 반응은 아주 코웃음도 안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청래는 여기서 접으면요. 자기 정치는 끝나요. 끝나는 사실.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결사항전 할 수도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김어준 씨가 정청래를 만나서 아.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번엔 당신 좀 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맞아. 법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하냐? 바로 공소 취소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공소 취소와 당무 개입. 공소 취소를 근데 정청래도 공소 취소 하자는 거 아닌가? 하자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내심이 안 예. 되죠.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를 확실하게 해줄 내 새끼를 거기다 심겠다 그 얘기죠. 야, 공소 취소와 김민석 당대표 이게 연결돼 있군요. 그렇죠. 정청래 배제가.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 없애려고 대통령 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김어준 방송에서 그때 김어준 같이 나온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공소 취소를 공소 거래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보안 수사권은 그래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당해. 당은 대신에 공소 취소 확실하게 네. 해줘. 이걸 정청래한테 맡긴 건데 네. 이제 그거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번에 그 한성숙 그 총리 후보자 거기는 원래 그 이재명 대통령 여기 생각에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성호 당신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하다 총리 돼가지고 잘 지휘해갖고 공소 취소. 근데 정성호가 바보가 아닌데 나 그거 잘못하다가 나 나중에 쇠고랑 차고 말년 안 좋게 될 수가 있는데 예? 안 그래도 그 법무부 장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앞니 그냥 몽창 다 와장창 다 빠지고 그랬잖아요. 법무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도 손살에 치고 여기서는 좀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해줄 자기 새끼가 필요한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총리를 거절했다는 건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진 얘기가 되는데 정 장관은 진짜 대통령이 총리까지 준다는데 그렇게 거절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래요? 판단인데 그만큼 웬만하면 했겠죠.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맞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까 그 요번에 전대 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대 룰. 그러니까 비율이. 당원이 56? 예. 당원 56, 56? 대의원 14, 예. 그리고 여론조사 30. 예. 그런데 이 당원 56이고 그런데 이 권리당원일 거 아니에요. 권리당원의 33%가 호남 아니에요. 지금.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입니다. 근데 호남 민심이 호남 당심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제 어느 쪽으로 가요? 당심은 호남 당심은. 그러니까 지금 갈라지는 건데 요번에 하여간 전북지사 보면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이제 정청래 쪽이 6을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정청래가 그 공항에서 그 퇴짜 맞고 출국장 까이고 나서 제일 먼저 갔어요. 전북을 갔다라는 거는 요 호남의 33% 권리당원들. 요거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아. 야,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기자회견 할 때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선거라는 거는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정성껏 해야 되는데 딴 마음을 품고 선거에 임해서 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딴 마음을 품었다. 딴 마음. 그 딴 마음이 정청래의 딴 마음. 흑심을 품었다 이거죠. 마음은 선거에 없고 당권 8월 17일 그 전당대회에 있다. 이거를 표현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그죠? 송영길 의원은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습니까? 송영길 의원은요. 예. 어차피 친명 아닙니까? 자기 개항을 지역구도 때 내주고 그래서 이 김민석하고 연합을 할 거예요. 연합을 합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외교부 장관 하고 싶대요. 맞아요, 우리 윤 대표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이제 외교에 관심이 많고 본인이 여러 의원 활동이나 인천시장 하면서 뭐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했다고 어차피 하시더라고요. 송 대표도 송 의원도 이제 당 대표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장관 자리 하나 얻어서 행사해 보고 바로 대권 지켜하겠다 이런 네.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번 당대표가요. 첫 번째 미션이 공소 취소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왜 총리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송영길도 다 이렇게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나도 그 총대는 메고 싶지 않다. 야, 그럼 결국 만약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다 몽땅 뒤집어 써야겠네 그걸. 뭐 그렇죠. 각오를 하는 거죠. 그 될 수 정도 있다고. 나중에 감옥 갈 각오하고 해야죠.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뭐 말씀하셨어요. 감옥 갈 각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연대가 두텁습니까? 모르죠.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힐지 어쩔지.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요. 이 선거 과정에서는 공소 취소 김민석보다도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확실히 해드리겠다. 그렇죠. 예, 그래 그거 갖고 각은 안 세워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딴 생각하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못 거. 믿죠. 네. 자, 의심의 삼국지가 여권 전체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은 도저히 당대표를 못 믿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못 믿는 거 이보다 더 크다 이거죠. 네. 삼국지는 우리가 보면 맨 위에 조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비랑 예. 뭐 송건이죠. 손건이 있는데 둘이 합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최종적으로는 합쳐서 네, 그 그럴 강대한 네. 그 강대한 그 조조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 정청래 대표와 이제 맞붙는 이강 구도를 지금 예상하시군요. 그렇죠. 예. 네.